안녕하세요. 소아행TV 가톨릭의대 명예교수 최민규입니다. 오늘은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소화불량증은 두 가지 아형이 있는데 운동기능 이상으로 생기는 식후 불편감 증후군과 식사와 관계없이 상복부가 쓰리고 아픈 상복부 통증 증후군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상복부 통증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복부 또는 이제 명치 부위에 아프고 쓰린 증상은 소화불량증에서 가장 흔한 증상인데요. 자, 통증은 왜 일어날까요? 크게 세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통증을 일으키는 자극, 위산이 대표적이겠네요. 두 번째는 자극에 대한 과감각, 건강하게 느끼지 못하는 작은 자극에도 통증이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는 위 12장 점막의 미세 환경 변화입니다. 이 세 가지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려보죠. 자, 첫 번째는 통증을 일으키는 자극,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위산이 대표적입니다. 위산은 점막을 파괴해서 위궤양, 12장을 일으켜 통증을 일으키는데요. 궤양까지 일으키지 않더라도 위산은 점막을 자극해서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면 위 식도 접합 부위에 식도염이 가장 잘 생기는데요. 이 부위는 바로 명치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게 역류성 식도염과 상복부 통증 증후군은 잘 구별하기 어렵기도 하고 또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위산가다 또는 위산역류가 상복부 통증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통증을 자극하는 물질로서는 위산 말고도 담즙산, 진통소염제 등 통증을 유발하는 여러 물질이 있습니다. 특히 진통소염제는 소화불량증을 일으키는 약 중에 대표적인 약인데요. 그 이유는 진통소염제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을 생산하지 못해서 통증이나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마침 프로스타글란딘은 위를 보호하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이런 약을 먹게 되면 위를 보호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이 안 나오기 때문에 통증을 일으키고 점막이 쉽게 상해서 궤양까지도 일으키기도 하죠. 자, 우리가 식사를 해서 위가 팽창하면 이제 자극돼서 통증을 일으키겠죠. 즉 과식하면 위가 급격히 팽창해서 통증을 일으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더 증상이 악화되죠. 실제로 소화불량증 환자에 실험적으로 12장 내 지방을 주입하면요, 위 팽창에 대한 과민성이 심해지고 또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 지방이 흡입 동안에 오심, 팽만감 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이런 지방식을 소화하게 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장 호르몬들이 콜레스테롤, GLP-1 같은 호르몬들이 소화불량을 유발합니다. 두 번째는 자극에 대한 과감각, 과민성이라고 할 수도 있죠. 우리가 건강인이 느끼지 못하는 작은 자극에도 심한 통증을 느끼는 거죠. 미얼이라는 유명한 스페인 의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재밌는 실험을 했어요. 정상인하고 소화불량증 환자하고 얼음물에 손을 넣게 하고 통증이 언제 생기는지를 살펴봤는데 정상인과 소화불량 환자는 똑같은 시간에 손을 뺐어요. 그런데 윗속에 풍선을 넣고 공기를 넣어서 팽창에 대한 자극을 해봤더니 소화불량증 환자는 건강한 사람보다 훨씬 작은 용량에서 심한 통증을 느끼는 거죠. 즉 자극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지는, 우리가 그걸 과감각이라고 합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한 30-40%는 이런 과감각이 관찰됩니다. 우리가 위장에 느끼는 감각은 어떻게 우리가 뇌가 느끼냐면요, 말초, 그러니까 위장에 있는 감각소형체에서 자극을 받으면 척수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돼서 통증을 인지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속적으로 말초 수용제가 그러니까 위에 자극이 가면은 그러면 척수신경이 아주 민감해져요. 그래서 조그만 자극에도 민감된 척수신경이 흥분돼서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는 거죠. 또한 이 척수신경을 통해서 뇌에 계속 자극이 가야 되면 뇌도 과민해집니다. 그래서 뇌가 이런 자극을 처리하는 기능이 이상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작은 자극에서 통증을 느끼는 뇌의 영역이 활성화가 많이 된다. 그래서 통증도 많이 느끼거나 아니면 보통 사람은 이쪽에서 통증을 느끼는데 엉뚱한 자리에서 통증을 느껴요. 그래서 감각이 이상하게 작은 자극에 대해서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즉
척수와 뇌신경의 과민, 과감각이 일어나서 통증이 생기는 거죠. 특히 이제 위장관에 이런 자극이 만성적으로 계속 반복되면요, 이런 소화불량증의 경험은 척수와 뇌 기능에 점점 영향을 줘서 소위 중추 조절 이상이 일어나고 소화불량증 증상이 점점 심하게 됩니다. 이런 척수신경과 뇌 이상이 발생해 버리면 말초 자극이 없어져도 신경이 과민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증을 계속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위장이 아픈 게 아니라 뇌가 아프다고 느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위장질환이 아니라 뇌질환이 돼버리는 거죠. 이게 기능성 소화불량증의 특히 잘 낫지 않는 난치성 소화불량증의 원인은 대개 뇌의 자극의 처리에가 이상이 돼서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대개 환자는 매일같이 아프고 약제에도 낫지 않은 난치성 소화불량증이 되기가 쉽습니다. 정서도 많은 영향을 줘서 소화불량증이 없어지지 않고 평생 나를 괴롭힐 것이라는 불필요한 걱정이 난치성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중요한 인자입니다. 뇌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나 우울 같은 감정 요인도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지요. 세 번째는 위 점막의 미세 환경의 변화입니다. 소화불량증 안의 위나 심장의 점막을 보면 호사원과 같은 면역세포들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면역이 활성화되면 점막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신경도 변화시키고 점막 방벽도 무너뜨려서 미세한 염증 생성을 유지하게 돼서 통증을 자꾸 일으키고 통증을 과민하게 느끼게 됩니다. 급성 위장염, 한번 체하고 나서 특히 소화불량증이 만성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는 바로 면역세포가 활성화되어서 이런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점막의 미세 환경과 면역을 유지하는 데는 십이장의 세균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가 항생제 먹고 속이 불편한 것도 이런 세균총의 결함과 같이 관계가 있지요. 자, 우리가 과민성 장 중에서 세균총의 역할, 뇌 장축에 대해서는 소확행 채널에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아마 지난 화를 보시면 어떻게 뇌하고 점막의 면역 체계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이런 증상을 일으킨지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소화불량증의 증상을 일으키는 세 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럼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컨트롤하는 것이 좋을까? 이걸 잘 컨트롤하면 또 어떻게 대처할 줄 알게 되면 우리가 이 질환을 극복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통증을 일으키는 자극에 관한 것인데요. 제일 중요한 건 위산이라고 말씀드렸죠.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이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위산이 많이 나오죠. 그러므로 과식을 피해야 됩니다. 하루 세 끼 꼭꼭 씹어서 천천히 식사하시기를 권유합니다. 한 끼에 15분 이상 걸려서 천천히 드시는 게 좋죠. 빨리 먹으면 급격하게 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당뇨병에 걸리시고 또 식후 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 의해서 소화불량증 증상이 심해진다. 또 빨리 먹으면 팽창 자극이 급격히 커지기 때문에 통증도 더 많이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서서히 천천히 또 입에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산 분비를 많이 일으키는 카페인, 커피, 술, 야식 이런 걸 금해야 됩니다. 마치 영시성 식도염의 생활 습관과 같은 맥락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진통소염제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계속 먹어야 하는 위를 보호하는 프로스타간을 유지시키는 그런 특별한 약제, 세리브렉스 같은 약제라든지 또 단기간으로 사용할 때는 타이레놀을 추천합니다. 특히 식사 중에서도 지방 섭취를 줄이거나 피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내장 과감각, 그러니까 내장 감각력이 민감해진 것. 이것은 이제 어떻게 대처하냐면 대개 이런 과감각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관여하는데 특히 걱정이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암이 아닐까? 혹시 이 병이 나를 평생 괴롭히지 않을까? 불필요한 공포나 걱정이 이 병을 악화시킵니다. 요즘에 인터넷에서 너무 정보가 남발돼서 잘못된 정보를 신뢰하시거나 또는 건강식품 광고를 보고 너무 맹신해서 잘못된 식생활 습관이나 또는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데서 빨리 벗어나서 병원에 가서 검사하시고 진찰해서 기능성 소화불량증으로 확진을 받으시고 이 병이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의사의 올바른 설명으로 또 이 질병의 이해를 높이게 되면 불필요한 걱정이 사라지겠죠. 자, 스트레스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음식을 섭취하거나 달짝지근한 걸 먹는 것보다는 가벼운 운동을 하여 스트레스 해소하는 것을 권합니다. 과민해진 척추신경과 뇌의 자극 때문에 우리가 통증을 느낀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심리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만성적으로 자꾸 재발하는 소화불량증은 처음에는 위 운동기상에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척추신경 뇌가 과민해져서 뇌의 질환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추성 원인의 이상이 있다고 생각된다면 심리치료나 명상, 인지행동요법, 또 적절한 중추신경계 약물이 도움이 됩니다. 분당 6번의 긴 호흡과 명상이 미주신경을 회복시킨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이 도움될 것 같고요. 또 중추신경계, 정신과에서 처방하는 약물들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때는 굉장히 정신과에 쓰는 약보다 굉장히 적은 용량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약제는 항우울 효과보다는 내장의 감각면을 감소시키는 효과로 우리가 사용합니다. 자, 세 번째, 점막의 미세 환경은 어떻게 개선시킬까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증상을 유발하는 음식을 피하는 겁니다. 우리가 증상을 유발하는 음식들은 점막의 면역계를 활성화시키고 염증을 계속 일으켜서 증상을 유발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점막을 건강을 유지하는 음식이나 식품을 먹으면 좋을 거라고 다들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그래서 양배추즙이라든지 기능성 식품들을 맹신하고 계속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차라리 의사하고 상의해서 이런 기능식품보다는 식약처에서 효능이 확인된 점막보호제를 처방받아 드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검사를 해서 있으면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감염은 점막의 염증을 지속시키기 때문에 치료하시는 것이 소화불량증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화불량증의 상복부 통증 증후군 I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